서울신문에서 태블릿 PC 보도, 과거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문을 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거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이거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이 무슨 보수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도 보면은 그냥 다 이용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 것도 아니야. 그냥 존경하는 척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진짜 역선택이지. 이게 진짜 역선택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냥 노무현 파리, 노무현 눈물쇼라는 거죠. 이제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이게 좀 놀라운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아니,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는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게 검사 아닙니까? 근데 진짜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했는지?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 제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윤석열이 증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궁금합니다. 이걸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바로 태블릿 PC 보도예요. 서울신문에서 태블릿 PC 보도, 과거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문을 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2022년 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그때 당시 보도된 내용이 뭔지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보도입니다. 2017년 1월 11일 날 보도된 내용. 특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특검 박영수,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바로 윤석열. 근데 이 보도 내용에서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 정정 보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입수된 다른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 태블릿과 동일했다. 이 부분.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일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특검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 어떻게 풀었냐? 잠겨있는데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이 최순실 핸드폰에 잠금이 L자였다. 패턴이 L자였다. 그게 L자였는데 그 L자 그대로 이 태블릿 PC도 L자로 딱 패턴을 풀었더니 이게 풀렸다. 라고 당시 특검에서 얘기했어요. 그 특검에서 얘기한 거를 이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했는데 정정 보도문이 나왔죠. 사실과 달라 해당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검찰, 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최순실 씨가 밝혔고, 실제 확인 결과 검찰, 특검이 최순실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순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당시 특검이 최순실 핸드폰 압수한 적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런데 특검이 국민들 앞에서 최순실 핸드폰 L자 패턴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해서 태블릿 PC 풀었다라고 뻥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증거 조작이죠, 이거. 그래서 이게 확인돼서 서울신문에서 지금 정정 보도문을 낸 겁니다. 검사란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면 안 되죠.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죠. 보세요. 당시 이 특검보, 특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특검팀은 최 씨가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의 잠금 해제 패턴이 모두 L자다. 이 태블릿 PC도 그대로 패턴을 입력하니 잠금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지. 완전 사기였던 거죠, 이게. 증거 조작이죠, 증거 조작. 그게 벌써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나서야 정정 보도문이 나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 방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죠?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몰랐던 내용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다 누구랑 연관이 있습니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다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또 딴 데서 이상한 걸 한 거야. 한두 개였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번만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짓말 계속해요. 사기치는 사람, 한 번만 사기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도 사기치고 저기서도 사기치고 저기서도 거짓말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박형정 전 서울시장 대표, 이분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핍박을.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증거물을 감췄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측에 몰려있는 이유는 오로지 불의하고 부패한 검찰 기득권 유지일 뿐. 윤석열 검찰의 직접 피해자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폭로글을 올렸다. 자신이 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왜 6년 동안이나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윤석열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 적습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백한 증거물들을 감추고 재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을 찔렀다면서 억지 기소하여 무죄가 되기까지 3년을 고생하였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명백한 압수물을 숨기고 구순열을 3년 동안 조사 한 번 없이 최종 불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는 한동훈, 당시 정명훈의 변호인은 지평 김영문 변호사였는데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김영문은 모두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네트워크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해 준 것입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만 해주었어도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삼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도 자행하여 제가 삼성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저같이 미미한 전직 삼성 직원 계좌까지 2번이나 탈탈 털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숨겨주는지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정의와 공정, 상식을 말하는 뻔뻔함이 가증스럽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을 검찰의 권력으로 숨기고 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홍준표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분이 부상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사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들 밖에 낼 수 없는 국진당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이번 국진당 후보는 누가 되어도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나요? 인성은 그렇다 치고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남들이 대신 써준 공약이 문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바뀌었다고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지만 저는 윤석열이 어떻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주변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씌우고 명백한 범죄를 감추어 면죄부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검찰 권력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대통령 권력은 공정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막강한 권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지자체장의 권력을 시민단체 등 주변인들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준 것보다 더 나쁜 행태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박통이나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일반인들 중에도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5년이나 질질 끌면서 별다른 수사도 없이 슬그머니 결론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이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